러너스 하이로 인생 반전. 오늘은 뚜벅이 작은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서 나중에 대하 인생 소설로 키워나가겠다라는 포부를 처음 밝히고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반전과 역설의 더블루업을 주제로 인생 이야기를 하나씩 엮어서 소설로 한번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그 첫 출발을 이렇게 특이하게 유튜브로 먼저 구술 컨텐츠로 시작한 다음에 차츰 내용을 발전시켜서 세부적인 글쓰기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유러닝연합회 이상희 회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자기 본인께서 이상희를 이상하고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상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늘 입버릇처럼 강조하셨는데 참 아이러니한 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설득 고수, 이분을 계기로 사실은 소설을 써보자 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는데 또 재미난 또 사연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상희 전 과기부 장관이고 또 국회의원 사선을 역임하셨는데 이분이 한때 대통령 경선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기도 해가지고 한때 텔레비에 자주 얼굴도 비치시고 또 국회의원을 사선이나 하셨기 때문에 이미 유명한 인물이시죠. 특히 부산에서는 녹색 삶의 길잡이 이래가지고 서면 지역에 아주 건물에 녹색 간판으로 시민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심어주셨는데 그분과 우연한 인연으로 20년간 제가 깊이 한국유러닝연합회 일로 만나게 되고 하면서 이분의 드러난 앞모습과 또 이면에 일어났던 소소하고 삶의 재미 또 반전 이야기가 아주 맛깔스러운 인생 이야기로 소재가 풍부해서 이분의 공과를 중심으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삼아 보고자 또 한 분은 설득 포럼의 대표를 맡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은 평소에 설득을 아주 중요시하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가 설득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다. 설득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감화시키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들이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설득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토론이 우리 인간의 가장 고매한 인격을 드높이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설득을 아주 인생의 중요한 고리로 삼으시는데 정작 마지막 죽음은 안타깝게도 좀 다른 선택을 하신 것 같아가 참 생각거리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평소 지론으로 강조한 설득이라는
그 중요한 삶의 철학은 인생 후반기, 아니 죽음을 앞둔 시점에 왜 그렇게 암과 투병하는 시간 중에 좀 막다른 길을 치료 방법이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단절하고 전혀 설득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하신 그분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이 저로 하여금 소설을 좀 써보자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오묘하고 다이나믹하고 한마디로 뭐라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참 이상하고 희한한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저는 요지경 세상이라고 한마디로 탁 그 감히 표현을 했는데, 이 두 분의 삶이 요지경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였는지도 모를 그런 키워드가 숨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반전으로 이분들의 이면에 또 어떤 그늘이 있었기에 마지막에 그런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호기심이 또 발동되고, 평소에 살아계실 때 이분들과 정말 많은 그 접촉을 하고 또 오랜 시간 이야기도 나눈 저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또 다른 이면의 어떤 그런 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좀 많은 걸 여운을 남기고, 인생 정말 모른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느낌. 더블룹이라고 특히 우리 설득포럼 전 대표님이 자주 강조하셨는데, 인생은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얽혀가지고 다른 체계가 맞물려 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사회성을 띠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물적인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1만 년 인류의 역사에서 수렵 채취하면서 진화 발전해 온 그런 문명을 거쳤지만, 또 하나 인간의 야성적인 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면, 이런 더블룹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불교 철학의 화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더블룹, 화엄의 인생살이라고 제가 부제를 잡아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천천히 작은 이야기를 하나씩 엮어서 한번 장편 소설로 써볼까 합니다. 원래 소설이란 말이 한문을 풀어 쓰면 작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는 아주 이미 고정화되고 인생 대하 드라마를 딱 방불케 하는 뭔가 있는데, 저는 그냥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 엮어서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좀 더 나중에 진짜로 장편 대하 드라마, 대하 소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먼저 이상하고 희한한 이상희 전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죽음까지 다
직접 장례식장도 가보고 또 장지에 어떻게 그 가족들이 모시는지 강릉 수목원 옆에 강릉 추모공원까지 다 가봤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돌아가실 때 그 화장을 하면 뜨거운 느낌이 싫다고 매장을 해달라고 딸한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또 딸도 아버님 뜻을 이어받아가 매장을 하기로 해가 강릉 추모공원 그 산에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급하게 구해서 그런지 그 장지가 밑에는 이미 다 차 있어가 산 꼭대기에 양지 바른 곳에 그래도 잘 모셔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저도 얻고 했는데 평소에 지론처럼 과학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그 이해창 대통령 후보와 경선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국가, 합리적인 어떤 정책 대안, 과학 강국을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정작 돌아가실 때는 아주 유교적인 전통에 따른 사후 매장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정말 좀 아이러니하다. 물론 또 다른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매장 문화에 대한 그런 오랜 전통, 그 습성을 절대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매장 공간도 부족하고 또 그 합리적으로 죽으면 끝이다라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증명 그런 것도 많이 지금 확산돼가 화장을 좀 많이 하고 심지어 바다장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굳이 왜 매장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마지막 유언으로 돌아가실 때 뜨거운 느낌 그게 싫다고 사실은 저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뭐 그런 오랜 그 관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근데 최소한 과학 대통령 후보라고 말씀하신 우리 이상희 전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과기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선택이 우리가 생각했던 일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이상한 선택,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을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또 다른 뭔가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 봅니다. 또 희한한 화두로 이제 제가 뽑아놨는데요. 그러니까 과학 대통령 후보 한나라당 국회의원 4선을 하시고 이러면서 정치인들 보면 늘 주변에 사람을 많이 끌고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혼자서 차도 혼자 주로 많이 모시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분은 사자는 맹수로 이래 많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사냥하는데 호랑이는 혼자서 사냥한다. 이분이 지론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마지막에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셨는데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 그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몰려오는데 본인 상을 당할 때는 썰렁하다는 거. 그 말이 딱 좀 맞아떨어지는 느낌. 본인은 천재적인 두뇌로 국가의 지도자 역할을 하신 반면에 주변에 사람들이 좀 많이 없는 또 따르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는가. 이상과 현실의 문제. 말씀은 정말 좀 이상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끈끈한 인간관계 이런 거에는 제가 20년 동안 옆에서 봐왔지만 그렇게 썩 그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막 그 사람들 챙기고 다독거려주고 또 뭐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그런 건 또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물론 국회의원 시절에 1년잉 산업발전법 제정하고 이런 과정에 정말 그 추진력과 카리스마는 저 또한 그 이분의 어떤 그 20년 같이 지내면서 가장 큰 매력이었고 1년잉 법 만드는 과정에서 그 활약상은 정말 높이 삽니다. 근데 이상하게 1년잉 법을 만드시고도 1년잉 산업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1년잉 업체들이 보면 자기들 이속만 탁 챙기고 법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바탕을 조성해 주는데도 고마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소설의 어떤 그 이슈로 잡고 있는 설득 고수의 이야기인데요. 설득 포럼이라는 걸 제가 참여한 게 한 벌써 만 10년이 다 돼 가는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 10년이 다 돼 가죠. 근데 참 그 과정 중에 갈등 이슈를 많이 다루고 한국 사회의 갈등이라고 시리즈로 매월 토론을 했는데 이게 보면 돈 안 되는 주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리더십 과정 뭐 이런 것도 다 있으면서도 보면 정말 우리 사회의 현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참 정말 내용은 좋으나 그 포럼 위원 중에 한 명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좀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돈 되는 거 좀 하자 했는데도 자기는 뭐 원칙대로 정말 이런 갈등 이슈나 정말 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도 하시고 또 당시 생소한 아버지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모성애 이런 중심의 어떤 우리 사회에 아버지의 삶이 중요하다 이래가 위원들하고 같이 아버지라는 책도 만들어가 그 위원들이 번갈아서 아버지의 모습들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돈 안 되는 이슈를 가지고 고민도 하고 같이 위원들하고 토론하면서 정말 좀 그 사회 기여 활동이라고 할까? 그런 게 참 지나고 나서 보면 더욱더 가치가 있고 존경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설득 이슈는 왜 다루게 되었는가? 저는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셨는데 정말 기존의 설득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말씀도 정말 그 중저음 보이스로 따박따박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하시고 저도 그 매력에 푹 빠졌었죠. 근데 정작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암 투병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치료법을 고집하시고 의사한테 치료 안 받겠다라고 선언도 하시고 또 장례식장에 동생들하고 같이 또 늦게까지 이야기도 해봤는데 동생들한테 그렇게 가부장적이었대요. 한 번씩 나타나서 장남으로 권위를 강조하시고 그 좀 유계질서를 많이 잡으시고 그랬대요. 근데 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그렇게 설득을 강조하셨는지 반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EBS 설득 프로그램도 오랜 시간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그 설득의 중요성 책도 발간하시고 설득 블랙북
저도 이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고 설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가슴속에 내새기곤 했는데 마지막은 왜 그렇게 좀 설득과 반대의 삶을 선택했을까? 기업교육 쪽에 또 많은 그 설득 이슈, 리더십 과정을 교육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오프라인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는 거장으로 그 안에 있는 기획교육 담당자들한테는 신망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분입니다. 설득계에서는 정말 한국 최고의 고수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왜 마지막은 전혀 설득과 다른 모습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게 참 또 의아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작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아보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득 포럼을 통해서 알게 된 주변 인물, 동양 철학자 이종남 박사님, 이분도 참 해박하시고 인문학적 깊이도 있으시고 포럼에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제가 따로 만나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고 한 분인데 이분 이야기도 한번 계속해서 다뤄보고 싶고 또 아이디어 뱅크인 김원식 상무 또 이제 환갑 맡게 되는 우리 권금조 여사의 아들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 설득 고수의 주변 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나하나 서브 스토리로 넣어가 다루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인생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환갑을 맞이하게 돼가 60 챌린지, 환갑 챌린지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이 러너스 하이 이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톤을 춘천 마라톤을 연속 11회째 뛰어보고 봄에 또 풀코스 마라톤을 한 10번 뛰어보고 이래가 도합 한 20번 이상을 풀코스를 뛰어봤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러너스 하이를 몇 번 느끼는데 이걸 배움에 있어서도 좀 학습의 몰입도를 높이는 그와 관련해가 러너스 하이도 LEARNERS 러너스 하이 이래가 배움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연결시켜서 제가 계속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환갑 챌린지로 친구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 또 저보다 인생 선배 또 후배를 계기로 60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환갑 챌린지로 글이나 영상으로 담아가 작은 이야기로 하나하나 좀 엮어가가 소설의 어떤 풍부한 이야기거리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또 취미생활은 뭘로 할 건지 나이 들어가 취미가 그래 중요하답니다. 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취미생활은 뭘로 할 건가? 첫 번째 걷기로 할 건지 두 번째 산이 좋아가 등산을 할 건지 세 번째 골프 크게 무리 안 하고 따박따박 걸어가면서 골프 치는 그런 거 또 아니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하는 여행 그래서 환갑 챌린지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생 이야기도 나누면서 취미생활까지도 모아서 작은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집필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유러닝 연합회 화두이기도 한데요. 딥러닝, 인공지능 시대의 기계학습을 이야기하는 딥러닝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수학습법과 차별화된 디프런트, 교육 DNA 본질을 공유하는 에센셜, 감성이 공감하는 엠퍼시, 내면 깊은 곳에 심오한 것을 말하는 프로파운더 이래가지고 DEP, 딥러닝이라는 걸 화두로 내세우는데 작은 이야기 또 소설에도 이런 인생의 깊이를 다루어 보는 특히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작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엮어가 대하소설로 생각에 관한 생각, 깊은 생각, 메타인지로 한번
인생 이야기들을 엮어보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재거리를 다양하게 발굴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그 뚜벅이 소설로 한번 작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러너스 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결국 배우면서 달리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우고 달리는 민족으로 저는 러너스 하이를 기쁨의 순간 그런 걸 정점으로 잡았고 또 반대급부로 슬픔과 공포 이런 것도 같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다루면서 러너스 하이라는 그 제목으로 다양한 부제 또 작은 이야기들 엮어서 소설로 한번 인생작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화이팅!